2019년에 탄생한 할 말은 하는 펭수.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와 공감 능력을 보여주며 성인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펭수에 대해 조금은 생뚱맞는 표절 시비가 붙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곰 캐릭터인 구마몬을 표절했다는 기사가 일본 보수 주간지에 올라왔습니다. 펭수와 구마몬. 사실 캐릭터라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한 단순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에서 제기하는 표절 시비는 단순히 캐릭터의 유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기관 등에 대한 유머러스한 홍보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를 표절이라 갖다 붙이는 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일 간 캐릭터 논란을 다룬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한국과 일본 마스코트 싸움. 기사는 표절 시비를 결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플로맷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시비에 대해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 관계적 측면에서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 이는 미국의 주류가 바라보는 한일 간 갈등을 기사가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마스코트는 어디에나 있다. 때때로 이러한 마스코트들은 생명을 얻고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한다. 이런 생명을 얻은 사례는 한국의 펭귄 마스코트 펭수와 일본의 곰 마스코트 구마몬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펭수와 구마몬은 모두 국내외에서 예상치 못한 명성과 인기를 얻은 친근한 마스코트. 이 캐릭터는 공감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좋아한다.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펭수의 인기는 놀라운 수준이다. 이 펭귄 캐릭터는 한국 대기업의 미디어 캠페인에 사용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K-팝 스타와 한국의 외교장관을 만날 기회도 가졌다. 구마몬은 조금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마몬은 2010년 일본 구마모토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펭수와 마찬가지로 구마몬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열었다. 그런데 이 두 마스코트에 대해 최근 한일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 마스코트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결점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일본의 우익 주간지 데일리 신초의 한국 프리랜서 작가가 쓴 글로 인해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눈이 큰 동물 인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모방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었지만 기사의 본문 자체는 특별히 적대적이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기사는 펭수가 표절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게재됐고 일본 누리꾼들은 이에 크게 반응했다. 펭수의 독창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일부는 펭수가 표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른다. 8월 15일 현재 야후재팬에서 9,176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뉴스에 대한 일본 누리꾼의 논평. 한국인들은 공개적으로 반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본에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누리꾼들은 저작권법을 무시했다며 한국을 조롱했다. 이에 대해 한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펭수는 펭귄이고 그게 애초에 차이를 만든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펭수가 구마몬의 표절이라면 구마몬은 미키마우스의 복제품이다 라고 반박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한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려는 일본 우익의 또 다른 시도로 여긴다. 그런데 펭수 구마몬 논쟁은 한일 간에 해결되지 않은 적대감의 축소판일 뿐이다. 이러한 불화의 근본 원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한일 간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두 캐릭터 정말 비슷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지 일본의 주장이라고 해서 펭수를 옹호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눈에 머리가 큰 캐릭터, 차고 넘치는 게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펭수는 구마몬처럼 지자체 홍보 캐릭터도 아닙니다. 일본의 문제제기, 이를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혐한 비즈니스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 간 역사적 논쟁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시대의 유산이다. 일본은 그들이 자행한 잔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1965년 양자 정상 간 정치적 합의로 임시 봉합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중대한 역사적 문제는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가려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8년 이후 가려졌던 문제들이 한일 외교 사안의 중요 이슈로 다시 부상한다. 최근에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전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곧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 간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전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양국 모두 부정적이고 축적된 문화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급진적이며 열등하다는 것이다.
반면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사과하지 않고 냉담하며 오만하다고 여긴다. 그 결과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외교적 수준이든 대중적 수준이든 간에 적대적인 의사소통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한국 피로 현상이 일본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이 용어는 한국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한다고 보는 것으로 일본에 만연한 한국에 대한 분노 현상을 의미한다.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작년, 한국의 트위터에서 보이콧 재팬, 노재팬과 같은 해시태그 붐이 일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한국 피로, 혐한과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며 대응했다. 이처럼 양국은 관계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고 당장 이에 대한 빠른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다만 이 두 국가는 어느 정도 문화적 접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가장 강력한 한류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매우 큰 인기가 있다. 이것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의 많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당혹스러운 현상. 앞서 언급한 트위터의 많은 부정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일본에서는 한국이 좋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와 같은 다른 긍정적인 해시태그도 트렌디하게 퍼져나갔다. 한국인들의 상당수 역시 일본 문화의 전통적 요소를 높이 평가하고 일본 음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J-팝을 들으며 자랐다. 이런 양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매력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미래화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마스코트 논란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분노할 새로운 주제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견인력을 얻은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외교적 교착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양국의 분노 문화는 각 국가 내부적으로 통합의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을 구축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립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을 재검토하고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역사적 적대감,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보다 화해적인 접근 방식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가 번성하고 글로벌 정치 및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럴듯한 마무리를 하는 기사. 그러나 결국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양비론이라는 게 역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역사에서 파생된 분쟁에 대해 똑같이 비판하는 것.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건 일본이고 비상식적인 보복을 하는 것도 일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혐오 정서가 팽배한 곳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기에 그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는 한일 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반론이기에 그런 시각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설사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인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정서적 벽을 끊임없이 쌓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미국 외교가의 주류적 인식이라는 점, 이 기사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각이 밑바탕에 있기에 과거 위안부 합의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저는 미국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최우선 우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의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